이분의 이름 앞에는 사진 박수, 또 카메라를 든 무당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주 1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평생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틋함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분이시죠. 오늘의 콘텐츠는 사진작가 김수남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의 생애와 또 작품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산지청 갤러리 2층에 자리한 김수남 관입니다. 지난달에 문을 열었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2006년에 태국에서 취재 촬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환갑도 안 되셨던 좀 이르다면 이른 나이였고 가족들도 굉장히 경황이 없이 예기치 못하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해오시던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버지와 평소에 같이 일했던 우리 황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김수남 기념사업회라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작업을 하셨던 작품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작품들을 일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일부는 고향이셨던 제주도에 기증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도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제 상설 전시관이 생기게 돼서 저는 이 아버지 이름을 딴 전시관이 생긴 게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께서도 작가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또 기분이 다르셨어요. 그럼요. 김수남 씨가 한국의 그 승무원 중에서 3권이 제주도 걸 냈죠. 그래갖고 저도 그중에 2권은 작업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김수남 선생님이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를 찍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아시아를 찍는다 그러면 되게 일단 몽골부터 먼저 가거든요. 그쪽에 한국 문화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수남 씨는 남쪽부터 하더라고요. 뭐 일본, 대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미얀마, 태국 그러면서 계속 바다와 중심을 내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이 제주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거가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김수남관을 만들어준 제주 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은 여기에 왔습니다. 네. 아니, 이런 상설 전시관이 마련된 데에는 또 우리 박경훈 작가님의 노력이 컸다라고 하던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실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작가님하고는 직접적인 선후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칠머리당 굿할 때 현장에서 딱 한 번 뵀어요. 그때 세월이 흘러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문예관에서 유작전을 한 번 했어요. 2년 후인가. 상당히 그 작품들이 그 중에 이제 반 정도는 제주도 굿이고 반 정도는 이제 아시아 이런 건데 제주 굿의 어떤 정수랄까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저도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탐이 나고요. 제주도에 있어야 될 작품들이 아닌가. 어쨌든 뭐 2015, 16년인가요 그때? 여기 이제 민속박물관으로 기증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작품이란 게 수장고에 한번 들어가면 햇빛 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또 그때 뭐 민예총 이사장이나 그 후에 재단 이사장하고 할 때라서 그런 쪽에 좀 중요성을 알리고 도지사한테나 이런 쪽에도 제안을 하고 또 마침 여기 공간도 이제 도시재생 막 그때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나온 것 같고 해서 그 당시 조금 빨리 움직였죠. 움직여서
다 민속박물관으로 가던 거를 뒷더미를 딱 우리 상훈 씨 뒷더미를 잡아가지고 야 그래도 여기 고향에 남길 건 놔둬야지 해서 원본은 사진 한 17만 점인가요? 그거는 지금 원본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그거 간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일로 가져오자. 본인 사인이 들어가 있는 직접 뽑은 작품들, 그다음에 들고 있던 카메라나 서책이나 자기 손때 묻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주도로 가져오자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아드님 분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어쨌든 그 기증식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했죠. 아마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제주 사진가들한테 또 사진계의 일종의 맏형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등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점차 제대로 된 그 전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남긴 업적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드님께서 좀 간략하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신 거는 대학교 입학을 하실 때 카메라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대학에 가서 사진 동아리에도 들어가시고 학보사의 사진 기자로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사진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셨죠. 그게 이제 신문사로 입사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진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때문에 사라져가는 그 지역의 그 문화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미신 취급을 받고 있었던 굿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사가 확장이 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같이 그런 뜻을 같이 하시던 분들과 연구도 하고 그래서 책도 같이 쓰고 그렇게 나온 게 한국의 굿 시리즈였고요. 그게 1985년에 정권이 완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한국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똑같이 겪고 있구나.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다가 아시아 사진까지 이제 촬영을 하게 되신 오지로 거죠. 향하셨고. 예. 그럼 고향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나신 거는 제가 그 한림으로 알고 있는데 어릴 적에 함덕에서 할아버지가 쪽으로 부임이 되셔서 거기서 기억이 나는 유년 시절 전부를 함덕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서 보냈던 시절이 너무 행복하고 언제나 내가 돌아가면 고향은 거기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아까 좀 전에 한국의 굿이라는 그 시리즈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시장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지금 20권에 달하는 한국의 굿이라는 책인데요. 이 방대한 작업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랬죠. 굿판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누가 사진 작가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사진 찍는 사람은 사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방해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방해 유난히 많이 하니까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김수남 선생이 좀 아팠댔어요. 아파서 그 머리 수술을 하고 뇌 수술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때 아마 혼자 답사를 다니는 게 좀 한계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일을 좀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의견이 맞았던 게 그때 정말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니까 이거 지금 기록 안 하면 지금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20권 가운데서 15개 정도를 제가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글을 쓴 것만도 6개를 썼어요. 거기다가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무당이 있잖아요. 20권 중에서 8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현장이 됐죠. 그래서 이 기록이 정말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느꼈고 김수남 선생의 기획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이제 안목과 이런 거를 좀 신뢰하게 돼서 작업을 쭉 같이 했죠. 근데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무속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외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책을 출간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사실은. 사실 제주도는 굿이 되게 성한 곳이고 요즘 굿 사진은 흔한 게 돼버렸어요. 유네스코
무형문화도 되고 뭐 또 국가 문화재가 둘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뭐 신문이든 어디든 보면은 굿사진 정도는 늘 보는 것처럼 요즘 느끼잖아요. 쿠르베라고 서양 미술시간에 배운 분들 있을 건데 리얼리즘의 대가죠. 그분이 그 돌 깨는 노동자를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황금 액자 안에 넣었습니다. 서양 미술사가 보면 처음에 신을 찬양하는 신을 주인공으로 했다가 그다음 황제나 왕을 주인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귀족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의 역사가 있는데 카메라도 그런 거죠. 원래 이 중요한 국가적 의례나 중요한 걸 다루거나 아니면 또 중범죄자를 찍거나 이럴 때 카메라가 쓰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경사스럽거나 이런데 카메라의 주인공이 당시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핍박당하던 그 현장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찍은 최초의 사진가다. 그렇게 찍힌 것 속에 올곧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표정 또 그 구판의 분위기 또 제주 구시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화면으로 잡혀서 우리한테 잡아두고 있는 그게 그 소중함을 알아야 김수남 사진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김수남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초상화에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미신으로 핍박받던 그러한 구시 황금 사진 액자로 끌어낸 주인공으로 끌어낸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아시아 우리 한국 제주도 한국 아시아 전체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진가의 그 마지막 어떤 분투기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있다는 걸 보고 나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굿사진이 몇 개 걸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가운데 건 저 칠머리당이네요. 칠머리당이죠. 저 칠머리당 없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저기서 네. 구슬 봤거든요. 저게 지금 없죠, 저 자리에. 없어졌죠. 그래갖고 저기 안사연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 서순실 신방도 그 당시 때 세다림하고 뭐 저기서 딱 한 번 그랬었어요. 봤어요. 아, 그래서 저기 제주도 봐서 저기 저 당이 정말 이뻤기 때문에 지금 실본 가면 전 좀 허전해요. 저기 그렇죠. 없어져가지고. 지금 책에도 보면은 칠머리당 영등굿하고 무혼굿, 아니, 무언구는 신굿? 넉건지는 굿, 그 다음에 이제 신질 바르는 신굿하고 지금 그렇게 세 권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 영등굿은 칠머리당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뭐 저 신양도 가고 영등일 때는 쭉 다행히 되게 굿을 이렇게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오면은 한 서너 개의 굿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봐가지고 조사를 했었고요. 신굿은 열흘을 꼽아 사실 신방 집에서 그때 하는 거를 저희가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굿을 맡은 분이 양창보 신방하고 이중춘 신방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다 돌아가셨죠. 근데 이중춘 신방이 얼굴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맞아. 예, 당신이 신방인 거 책 나오는 거 싫다고 그래갖고 근데 열흘을 같이 있다 보면 엄청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손바닥에 쌀알 산 주는 거 이렇게 쌀알 하면서 그럼 정 찍고 싶으면 내 손바닥만 찍어라. 그래서 그 사진이 하나 보면은 신굿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중춘 선생님이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나중에 사진을 젊어서 남길 걸 그걸 제대로 그러시면서. 남겼으면. 네, 그리고 그때 그 굿만큼 좋은 곳이 없었는데 그렇죠. 할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론 뭐 지금은 큰 곳이 다 잘 되고 제주도에서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를 발견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죠. 네, 작가님도 무혼굿 뭐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무언굿보다는 나는 그 30년 만에 큰 굿 복원을 한 공연 그 재연을 하는 거를 KBS하고 같이 했죠 그때. 10년도였네요. 총 17일간 그래가지고 저 성읍리 성음에서 예, 17일간 거기서 그때 그 양창보 신방이라고 제주도 놀이굿의 대가였는데 그때 안 찍어놨었으면 네. 그것도 못 남길 뻔했어요. 제주 문화를 얘기할 때 내가 전 인류 문화를 놓고 제주 문화 중에 가장 세계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 굿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창작한 어떤 예술도 어떤 인간의 행위도 제주 굿이 갖고 있는 세계적 가치만큼 그걸 앞지르는 건 없다. 그럼 작가님도 혹시 굿을 통해서 그런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김수남 작가는 그 가치를 본 거죠. 네. 김수남 작가는 난 제주도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한국 아니고 전 세계에서
크게 보면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문화의 이 줄기가 세계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떠돌아다닌 거죠. 동양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는 계속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사라지잖아요. 문화가 한번 사라지면 복원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왜냐면 사람이 문화인데 그 사람 죽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김수남 선생이 거기에 굉장히 처음에는 아마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 했다가 나중에는 훨씬 주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기록을 해서 제주 사람이 누구인지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아시아 사람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면 인간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가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하겠다라는 것이 갈수록 좀 분명해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 다 훑고 지나가서 건질 게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특히 태국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까지 해갖고 이미 뭐 민족지매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김수남 선생은 태국에서 거기서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면서 거기서 그 슈발처예요. 별명이 슈발처더라고요. 가보니까 같이 가보니 그러니까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약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프면 그 약을 주면 금방 낫잖아요. 사실 약을 안 먹은 분들이 되나서 엄청 춥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중국에 가서는 카메라 다 뺏기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도 있고 베트남 같은 데 가서는 공안들이 계속 오니까 새벽에 도망쳐야 되거든요. 이게 열악한 데에 옛날 그 전통 문화가 남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조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남 선생님이 훨씬 더 고생스러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미얀마를 지난번에 19년 만에 다시 이제 조사를 갔어요. 그때 구타등 무당 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굿이 완전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보다 더 빨리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김수남 선생님이 기록 안 해놨으면 이게 뭐가 남았을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굿이 뭐 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촬영이 좀 수월해졌지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에서 찍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무당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건 못 찍을 것 같은데 좀 인간적으로 대했던 그런 게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김수남 선생님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하죠. 사실 기자는 양면의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또 진심을 주지 않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김수남 선생은 그 진심을 빨리 얻고 자기도 표현하고 하는 데는 그 타고난 뭐 인간적인 매력도 있지만 본인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어떤 그런 성숙함이 있었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나중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랑 같은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자 생활을 했었고 지금 막 이제 막내 기자로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다.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안 다가가냐? 너 그때 내가 준 책에 뭐라고 써 있냐? 그 멀리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 사람 바로 앞에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네가 취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가서 물어봐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일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김수남 씨 바로 코앞에 찍는 거 잘했죠. 바로 앞에 있으면. 부담되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포즈를 해주기도 하고 그게 무당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전체가 다 그 앞에서 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된다 그러나 다 그 앞에서는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단단히 한복을 한 건 이제 술이죠. 그래서 이제 술을 계속 먹으면서도 굉장히 셔터는 정확하게 누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으로 통하는 거에 대한
타고난 기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무당과 어떤 그 굿을 보러 오는 단골들의 심정까지 헤아렸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못하면 굿사진은 못 찍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굿사진에는 무당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굿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굿을 통해서 바뀌는가까지 보여줘야지만 굿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굿을 시작할 때는 좀 맹맹한 얼굴이라 그럴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뭐 그러다가 나중에 굿이 진행이 되고 뭐 사람의 죽은 굿이라 그러면 삶과 죽음이 만나가지고 풀고 해갖고 나중에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죽음의 속박에 자유로워지는 것까지 다 표현을 돼야지만 사실은 그게 굿사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표현했죠. 저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 본인이 웃는 얼굴 사진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내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 자연스럽게 웃게 되더라. 늘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웃는 사진 찍어놓은 그 본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자랑스러운 훈장 같다. 이렇게 주름살 많고 그런 사진이었는데 저도 지금 점점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서 해보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도 예. 얼굴이 좋아야 찍히는 사람도 마음이 좀 예. 편해지고. 한국의 굿에 보면 마지막에 뒤에 김수남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진이 조금씩 편안한 얼굴로 되는 이렇게 과정을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아시아 오지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88년이죠, 그렇죠? 처음에 동경에서 있다가 이제 오키나와 조사를 이제 가갖고 6개월, 1년 동안 오키나와에 이렇게 있으면서 조사를 쭉 했어요. 사진은 그때 많이 찍었는데 분명히 떠나기 전에 일본 말을 못했거든요. 김수남 선생이 일본 말을 못했고 오키나와 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김수남 선생이 가서 보니까 일본 말도 곧잘하고 심지어 오키나와 단어까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술 마시면서 배운 일본어와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오키나와에 대한 책을 사전까지 뒤져가면서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김수남 씨가 카메라를 메고 아시아를 이제 오지로만. 네, 나가게. 그 네, 오키나와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좀 됐는데 2015년 뭐 이때쯤 해서 그 우리 그 사산미술 그런 교류전 할 겸 해서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그 시가 야스오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다. 저 88년도에 가서 만나서 답사를 같이 했어요. 네네. 그분이랑요. 네. 직업은 사진 작가인데 네. 굿을 전문으로 찍는 분은 아니었고 사진 작가. 그러고 자기도 사진가지만 오키나와의 굿이나 이런 걸 아까처럼 노동자를 금박 입자 속에 놓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안내하러 다니다가 김수남 선생은 떠났고요. 그분이 그 후로 30년 동안 오키나와의 모든 섬의 굿을 다 찍어가지고 오키나와 굿 시리즈가 30권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나고 그 집에도 방문해서 사모님 살아계셔가지고 한 인간이 좋은 영향은 또 다른 문화권에도 흔적을 남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에서 김수남에 대한 이미지와 그 위상은 상당히 달라요. 그 일본 그 관련된 걸 아는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나 또 거기 뭐 그 미술관 관련된 분들은 김수남 선생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럼요.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자기네가 오키나와를 더 다채롭게 깊게 보는 그걸 가졌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2015년에 들었는데 한 선각자적인 그런 활동이 김수남 개인과 우리 굿 연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오키나와의 또 다른 오키나와 사진에 엄청나게 큰 자극을 줬다는 거. 그 점에서 우리가 잘 우리는 다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가보면 엄청 자랑스럽네요. 네, 아니 그 괜히 내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럼요. 또 어디를 다니셨죠? 오키나와랑. 저랑 같이 답사를 한 거는 이제 인도 케럴라주하고 그다음에 미얀마를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조사 같이 하고 타이완, 태국, 타이완 이런 데를 조사를 같이 했었죠. 가장 저희가 애정 있게 조사한 지역은 미얀마.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갖고 그 뭐 굿도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많이 그래서 아시아의 하늘과 땅이라는 또 그렇죠. 책을 내셨고 네. 지금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네요. 네. 아, 미얀마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신이 물소 신이에요. 그 여자가 물소의 가슴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물소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키워준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죽으면서 그 보석을 꺼내줬어요. 그 아픔을 울면서 노래를 해갖고 이렇게 불을 먹어요. 이 굿은 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못해,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아주, 여기 보시면 신들린 장면 보이시죠? 네, 이런 굿 여기를 저희가 3번 가서 계속 봤죠. 이게 표지를 보면 지금 아이고, 이 표지가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아. 이 큰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인상이 완전 강렬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페이스 페인팅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탈을 쓰는데 인도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 직접. 페인팅 얼굴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강렬해요. 분장하는데 2시간쯤 걸려요. 옷 입고 이거 얼굴 하는데 2시간 동안에 계속 장구 치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분장을 하면 이 무당이 점점 그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이 되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신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작가님도 기억에 남는 사진 있을까요? 바다에서 무언굿 타는 사진 있죠. 전 그 사진이 가장 인상에 남는 김수남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그거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 굿 잡기가. 왜냐하면 그 거의 생사를 넘나들던 사람의 혼을 건지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진은 김수남이니까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치앙마이에서 작업 중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셨던 때였나요? 치앙라이에 치앙라이에서 거기 돌아가셨- 미수족, 치앙라이. 예, 치앙라이. 미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처음 취재를 가신 곳은 아니었어요. 한 번 가셨던 곳을 다시 가신 거고 그때가 2006년이었으니까 필름 카메라를 쓰던 그 전문 사진 작가들도 디지털로 넘어가던 때였어요. 아버지가 그 새롭게 뭐가 바뀌면 그거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아시아 사진부터는 이제 칼라 사진으로 넘어오는데 그전엔 흑백 사진이었고 이거는 디지털로 변화가는 거다. 나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익숙한 곳에서 같은 걸 촬영을 하면서 디지털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가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침 그 취재를 하시던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그렇지? 1월 거기가 고산지대라서 너무 춥고. 엄청 추워요. 그래갖고 너무 추우니까 사실 혈압도 있고 그런 분에게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몸이 힘들어서 원래 몸이 좀 그때 좀 나빠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좋아져갖고 떠나신 거였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하늘이 부러지는 일이었죠. 자, 저희가 오늘 본 사진들 사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한 정말 보석 같은 사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했을 때는 분명 어떤 바람,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쉬워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아쉬웠어요. 그 사진들이 활용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같이 일하셨던 선생님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도 계속하고 뭐 책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작가가 직접 하지 않는 전시회, 작가가 직접 내지 않는 사진지, 이게 도대체 그 사회의 반향을, 어떤 반향을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일 첫 번째로는 정말 누구나 이거 보고 싶은 사람들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구글하고 네이버를 찾아갔어요. 뭐 신문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들이나 뭐 아니면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디지털로 바꿔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러면은 이 사진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굿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거나 출판하려는 하는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타이징 작업을 굉장히 이제 흔쾌하게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사진 17만 컷을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그 스캔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만들어서 그게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있고 지금 여기 산지청 갤러리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검색해보면 검색해 볼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산지청 갤러리처럼 이제 계속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사진을 활용하려고 하는 곳에서 그게 좀 돼서 사람들이 뭐 아시아 사람들이 제주도로 찾아올 수 있게 와서 사진도 직접 보고, 그럼 물리적으로 못 찾아오더라도 산지청 갤러리에 접속해서 그 사진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큰 결단하신 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네이버화해서 디지털이라는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여기는 김수남 관이니까 조금 더 좁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주제도 좁힌 전시가 좀 많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아닌가. 여기 지금 이 김수남관이 생긴 거는 이제 이번 올해 했지만 4-5차례 나름대로 전시회가 테마전들을 했어요. 했는데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이제 아까 기획전 하게 되면 전관을 써서 그 테마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전시들이 기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미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시간 좀 많으시죠? 아니 이 사진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요, 돼요. 김수남 쌤 일은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아, 그럼요.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아, 네. 자문도 해주시고 제안도 아는 건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상설전시관을 운영해 나가면 아버님께서 부족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버지는 좀 흡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예,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것도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고 그렇게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제주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또 간직해야 할 것들에 대한 물음이 든다면 김수남 작품을 통해서 네.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